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백상그룹. 구름을 뚫고 솟은 47층 마천루의 가장 은밀한 곳, 회장실 바로 옆에는 화려한 임원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비좁은 탕비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성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하수구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허들의 실을 처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2025년 5월 입사 3일차 파견직 비서 이수인은 그곳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차가운 도자기 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야, 이수인. 동작 좀 봐라. 지금 군뱅이 삶아 먹었어. 비서실장 장동철의 날카로운 고함이 고요한 탕비실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수인을 마치 닦아내야 할 얼룩이라도 보는 듯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정규직 비서들이 우아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이 인력업체에서 파견 나온 고졸학력으로 위장한 수인은 그들에게 그저 쓰고 버릴 기뢰용품에 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요수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얀 행주를 쥔 그녀의 손끝은 지나칠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물기 하나, 지문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그 예리한 움직임은 마치 찻잔을 닦는 것이 아니라 수술 도구를 다루는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불과 3년 전 대한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던 천재의사 이수인은 이제 없었습니다. 조작된 의료사고로 환자를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쓰고 면허를 박탈당하던 날,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수술용 폐기물 통에 처박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명예가 아니라 당장 내일 어머니의 투석비를 낼 현금, 그리고 생존이었습니다. 오늘 임원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실수하면 내 목이 날아가. 특히 회장님 주의사항, 머리에 박아 넣었지. 장 실장이 수인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네, 숙지했습니다. 박정도 회장님은 심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십니다. 특히 호두는 섭취 시 기도 폐쇄를 동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발할 수 있어 절대 금기입니다. 이수인은 기계적으로, 하지만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시절 환자의 차트를 외우듯 회장의 건강 상태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해 둔 덕분이었습니다. 장 실장은 의외라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외우기는 잘하네. 주제넘게 아는 척하지 말고 시키는 거나 잘해.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그날로 해고야. 장 실장이 탕비실을 나가자 수인은 다시 묵묵히 찻잔을 닦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다시 메스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백상그룹의 살아있는 신화, 박정도 회장이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호랑이 같은 안광을 뿜어내는 그는 등장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원들의 우렁찬 인사 속에 박 회장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수인은 쟁반에 찻잔을 담아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앞에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수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찰나의 순간 수인의 손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서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동물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눈, 무섭다. 마치 3년 전 나를 함정에 빠뜨린 병원장의 눈 같아 수인은 서둘러 뒷걸음질 쳐 탕비실로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화려한 권력의 세계와 비루한 현실의 경계가 다시 명확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무렵 탕비실로 외부에서 주문한 고급 디저트 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한 임원이 회장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명 호텔 베이커리에서 특별 공수해 온 것이었습니다. 얘야, 이수인. 이거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내가. 회장님 당 떨어지실 시간이다. 실수하지 말고 장 실장이 턱짓으로 지시하고는 바쁘게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수인은 화려한 포장 상자를 열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버터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프랑스산 최고급 초콜릿 무스, 형형색색의 마카롱,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타르트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디저트들이었습니다. 수인은 기계적으로 디저트를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러다 다 쓴 포장 박스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려는 찰나, 그녀의 예리한 눈빛이 박스 옆면에 깨알같이 적힌 성분표를 스쳤습니다. 의사 시절, 환자의 약물 부작용을 체크하기 위해 차트에 작은 글씨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그 습관이 본능적으로 발동했습니다. 수인의 눈동자가 빠르게 성분표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밀가루, 프랑스산, 버터, 유크림, 설탕, 바닐라빈 그리고 수인의 시선이 딱 한 단어에 멈췄습니다. 호두 농축액, 올러트 익스트랙트, 함유 수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호두라니. 겉보기엔 매끈한 피칸 타르트 같았지만 풍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죽 속에 호두 액기스를 썼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돼. 이건 디저트가 아니야? 이건 독약이야. 수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함살 무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걸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회장님이 드시면 그 즉시 기도가 부어오르고 호흡곤란이 와서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인은 급히 고개를 돌려 회의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 이미 다른 직원이 수인이 담아놓은 디저트 쟁반을 들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포크를 들고 타르트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안 돼, 수인의 입술에서 억눌린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뇌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흉부액과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녀의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수인은 행주를 내던지고 미친 듯이 회의실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죽어있던 그녀의 심장이 다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펌프질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저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이 묻어두었던 끔찍한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실은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권력과 탐욕이 소리 없이 부딪히는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터 한가운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가장 원초적인 위기가 조용히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박정도 회장은 임원의 브리핑을 들으며 방금 탕비실에서 도착한 고급 디저트 접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산 초콜릿 무스 옆에 놓인 윤기 흐르는 타르트. 65세의 노회한 사업가에게도 달콤한 유혹은 거부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요즘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파는 타르트랍니다. 한 입 드셔 보시죠. 임원이 아부 섞인 웃음을 지으며 권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포크를 들었습니다. 은색 포크가 타르트의 바삭한 표면을 향해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탕비실 유리창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인의 눈동자는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안 돼, 수인은 탕비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 바닥이 울릴 정도로 거칠게 뛰었습니다. 3년 전 병원에서 쫓겨난 이후
세상 그 무엇에도 동요하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저 타르트가 박 회장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 거대한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고 그녀 또한 살인방조라는 끔찍한 굴레를 다시 쓰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수인이 회의실 문 앞까지 단숨에 달려가 문고리를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디가 거대한 그림자가 수인을 막아섰습니다. 비서실장 장동철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 앞을 지키는 경비견처럼 사나운 눈빛으로 수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비키세요. 지금 회장님이 위험해요. 수인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실장은 수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감히 파견직 주제에 회의실에 난입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미쳤나? 지금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오가는지 몰라? 어디서 감히 소란을 피워? 디저트요. 그 타르트에 호두가 들어있다고요. 회장님이 드시면 큰일 나요. 수인은 장 실장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 실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호두. 얘야, 너 눈 삐었냐? 저게 피칸이지 호두야? 내가 호텔 셰프한테 직접 확인하고 주문한 거야? 어디서 아는 척이야? 성분표에 적혀 있었어요. 호두 농축액이 들었다고요. 제발요, 실장님. 시간 없어요. 수인은 유리창 너머를 가리키며 발을 동동 굴었습니다. 하지만 장 실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수인을 거칠게 밀쳐내며 윽박질렀습니다. 시끄러워. 한 번만 더 떠들면 당장 끌어낼 줄 알아? 썩 꺼져. 수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시선은 회의실 안을 향했습니다. 화면, 슬로우 모션, 회의실 안 박 회장이 포크로 타르트 한 조각을 찍어 올렸습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회장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입을 벌렸습니다. 달콤한 독약이 혀끝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안 돼. 수인의 절규는 두꺼운 방음 유리벽에 막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타르트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맛이 괜찮군. 박 회장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장 실장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수인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봤지? 멀쩡하시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은. 너 이따 두고 보자. 하지만 장 실장의 비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커헉, 회의실 안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이 숨을 헐떡이는 듯한 거친 쇳소리였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처음엔 술에 취한 듯 상기된 붉은색이었지만 이내 산소 부족으로 검붉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자신의 넥타이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눈동자는 흰자위가 보일 정도로 뒤집히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임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장 실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벌벌 떨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 열린 문틈 사이로 수인은 보았습니다. 기도가 부어올라 숨을 쉬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는 박 회장의 모습을. 그것은 3년 전
수술실에서 자신이 필사적으로 살려내려다 실패했던 환자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인의 다리는 이미 회의실 안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켜요. 다 비키세요. 수인은 장 실장을 밀치고 회의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파견직 비서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앞에 둔 냉철한 의사의 눈이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그것은 마치 죽음이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가 퉁퉁 부어올라 숨구멍을 막아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수분. 지금 이 회의실 안에서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박정도 회장의 생명이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장 실장을 밀치고 회의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였습니다. 박 회장은 바닥에 쓰러져 몸을 비틀고 있었고 얼굴은 산소가 차단되어 검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숨을 쉬세요. 임원들이 박 회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그는 이미 눈동자가 뒤집힌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곧바로 박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키세요. 다 비키세요. 수인의 날카로운 외침에 임원들이 주춤했습니다. 수인은 망설임 없이 박 회장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셔츠 윗단추를 뜯어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뒤늦게 따라 들어온 장 실장이 수인의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감히 파견직 주제에 회장님의 옥체에 손을 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놔요. 기도 확보 안 하면 뇌사 온다고요. 수인은 장 실장의 손을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세에 장 실장은 순간 말문이 막혀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소 주눅 들어있던 그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최전선에서 숱하게 죽음과 싸워온 베테랑 의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인은 박 회장의 목을 만졌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인공호흡 따위로는 뚫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윤상갑상막 절개술 크라이코사이라터미. 지금 당장 목을 뚫어야 해. 수인의 머릿속에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술실이 아니었습니다. 메스도, 기도 삽관 튜브도 없었습니다. 도구가 필요해. 날카롭고 튜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수인의 시선이 미친 듯이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의 정장 안주머니에 꽂혀있는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쩍이는 금빛. 최고급 만년필이었습니다. 수인은 벼락같이 손을 뻗어 만년필을 뽑아 들었습니다. 저 여자 끌어내. 당장 보안팀 불러. 한 임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친 여자가 회장의 목에 펜을 꽂으려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만년필 뚜껑을 열고 몸통을 분리했습니다. 안에 든 잉크 카트리지를 바닥에 내던지고 속이 빈 금속 원통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과일 접시에서 과도를 집어 들었습니다. 소독해야 해. 수인은 테이블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들어 과도와 만년필 통에 부었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간이 소독이 끝났습니다. 안 돼. 멈춰. 장 실장이 다시 달려들었지만 수인은 이미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의 목, 울대뼈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을 손끝으로 정확히 짚었습니다. 여기다. 수인은 과도 끝을 박 회장의 목에 댔습니다. 화면 클로즈업.
수인의 눈과 떨리지 않는 손 그리고 공포에 질린 임원들의 얼굴. 수인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과도를 박 회장의 목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딱 비명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붉은 선혈이 튀어 수인의 하얀 블라우스와 뺨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수인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1cm 정도 절개된 틈 사이로 그녀는 준비해둔 만년필통을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으드득 살과 근육을 뚫고 들어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인은 만년필통을 기도가 확보될 때까지 깊숙이 밀어넣고 고정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유 후 만년필통 끝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리며 폐 속에 갇혀있던 공기가 빠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 회장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으로 죽어가던 얼굴에 아주 미세하게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숨이 만년필이라는 작은 통로를 통해 다시 이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회장의 목을 붙잡고 있는 이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파견직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악마가 되기를 자처한 무시무시한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살렸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제 막 박 회장의 목숨은 구했지만 자신의 운명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박 회장의 목을 붙잡고 있는 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파견직 비서가 회장의 목에 만년필을 꽂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하극상이자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친 짓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박 회장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만년필통을 통해 폐부 깊숙한 곳으로 산소가 공급되자 죽어가던 뇌세포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검푸르게 변했던 입술에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돌아왔어. 회장님이 숨을 쉬신다. 한 임원이 감격에 겨워 외쳤습니다. 그제야 얼어붙었던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비키세요. 구급대입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박 회장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선임 구급대원이 박 회장의 목에 꽂힌 만년필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거 누가 처치했습니까? 그의 질문에 장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수인을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의 시선이 수인에게 꽂혔습니다. 피 묻은 블라우스,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여전히 박 회장의 기도를 확보하고 있는 흔들림 없는 손, 윤상갑상막 절개술이군요. 정확한 위치입니다. 이 처치가 아니었으면 환자분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셨을 겁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장 실장과 임원들은 경악했습니다. 고작 파견직 비서 따위가 전문의들도 하기 힘든 응급시술을 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송하겠습니다. 보호자분 동승해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박 회장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장 실장은 허둥지둥 따라 나서려다 문득 수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얘야, 너도 다. 네. 내가 저지른 일이잖아. 가서 설명해야 할 거 아니야?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져야 해. 장 실장은 책임을 회피할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수인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장 실장의 손에 이끌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삐뽀삐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좁은 구급차 안, 수인은 박 회장의 산소 마스크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렸다는 안도감도 잠시, 끔찍한 현실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이송병원이 어디지? 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병원으로 가나요? 가장 가깝고 시설 좋은 곳으로 갑니다. 대한대학병원입니다. 대한대학병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곳은 3년 전 그녀가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이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파멸시킨 장본인 강현우 과장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안 돼. 거긴 안 돼. 내가 거기 다시 가면,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 수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면 안 될까요? 한국병원도 있고 성모병원도 있잖아요. 제발요. 수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 실장이 그녀의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미쳤어. 대한대학병원이 회장님 주치의가 있는 곳이야. 내가 뭔데 병원을 골라?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장 실장의 일갈에 수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구급차는 무심하게도 속도를 높여 대한대학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비를 맞으며 쫓겨나던 날 뒤돌아보았던 그 건물. 결국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구나. 수인은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닦지 못한 박 회장의 피가 붉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다시 피 튀기는 전쟁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징조처럼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환자 들어옵니다. 비키세요. 문이 열리고 차가운 병원 공기가 수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소독약 냄새. 3년 동안 잊으려 발버둥 쳤던 그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수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들꺼들 따라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환자야? 바이탈 체크해. 익숙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인은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악마. 흉부외과 과장 강현우였습니다. 대한대학병원 응급실. 이곳은 수인에게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청춘의 모든 것을 바쳐 환자를 살렸던 전장이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단두대였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의 공기는 여전히 비릿한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이 누운 들꺼디 응급실 자동문을 통과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VVIP 환자야. 1번 베드로 옮겨. 바이탈 체크해. 익숙한 고함 소리가 수인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수인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것 뒤에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뭐야? 기도 절개? 누가 이따위로 해놨어?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 수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술에 취해 수술을 집도하다 환자의 대동맥을 터뜨리고 그 죄를 레지던트였던 수인에게 뒤집어 씌운 장본인. 흉부외과 과장 강현우였습니다. 강현우는 인상을 찌푸리며 박 회장의 목에 꽂힌 만년필통을 확인했습니다. 만년필. 미쳤구만.
감염되면 어쩌려고 이딴 무식한 짓을 해. 이거 처치한 놈 당장 데려와. 강현우의 호통에 장 실장이 쭈뼛거리며 수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비서가. 강현우의 시선이 장 실장의 손끝을 따라 수인에게로 향했습니다. 피 묻은 블라우스, 헝클어진 머리, 잔뜩 움츠러든 어깨. 강현우는 수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누구야? 이수인 아니야. 응급실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주변의 전공의들과 간호사들이 일제히 수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살인의사, 면허 취소된 레지던트. 수식어들이 수인의 등 뒤로 유령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냐? 비서. 꼴 좋네. 의사 가운 벗더니 이제 남의 시다발이나 하고 다니냐. 강현우는 노골적으로 수인을 조롱했습니다. 수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지금은 박 회장의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강 과장님, 환자분 상태가 위급합니다. 기도 부종이 심해서 튜브 교체 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측 경동맥 주변의 혈관 기형이 의심됩니다. 절개 부위 봉합할 때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잘못 건드리면 대량 출혈이. 닥쳐. 강현우가 수인의 말을 끊으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짓이야? 살인자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훈수야? 너 때문에 죽은 환자 생각은 안 나냐? 강현우는 수인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수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안 요원. 이 여자 당장 끌어내. 재수없게 어디 신성한 응급실에 기어들어와. 강현우의 손짓에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수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수인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과장님. 제발요. 제 말 들으세요. 혈관 기형 있어요. 확인 안 하면 회장님 위험해요. 시끄러워. 입만 살아서는. 야, 내다버려. 강현우는 콧방귀를 뀌며 수인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수인의 경고를 무시한 채 오만한 태도로 메스를 들고 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다들 준비해. 만년필 뽑고 튜브 넣는다. 내가 누군지 알지? 흉부외과 신의 손 강현우야. 실수 따윈 없어. 그의 오만함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떠밀려 응급실 밖으로 쫓겨난 수인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절망적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확인해야 해. 저 인간은 술 마시고도 수술했던 사람이야. 내 경고를 무시하면 회장님은 죽어.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 수인은 3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무력한 패배자가 되어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 대신 살려야 한다는,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시간 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인은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구석 의자에 앉아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새고 있었습니다. 장 실장이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도망가지 마. 회장님 깨어나시면 내 처분 결정할 거니까.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VIP 병동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이수인 씨,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수인은 무거운 발걸음을 뗐습니다. 1인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박 회장은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목에는 두꺼운 거즈가 붙어 있었고 산소줄을 코에 끼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수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문 앞에 섰습니다. 박 회장은 대답 대신 손짓으로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게 수인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수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피부를 뚫고 그 안에 숨겨진 영혼까지 들여다보려는 듯 했습니다. 자네, 정체가 뭔가 박 회장의 첫마디는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미쳤냐는 질책도 아니었습니다.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비서실 파견직. 거짓말하지 마.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목의 통증 때문에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의 위압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사람 부리며 살았어. 사람 눈빛만 봐도 그 속을 안다고 자부하네. 자네가 내 목에 칼을 댔을 때 그건 비서의 눈이 아니었어. 박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었지. 만년필을 분해하고 정확히 윤상갑 쌍막을 찾아 절개하고 튜브를 삽입하는 그 일련의 과정. 수백 번은 해본 솜씨였어. 그리고 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강현우 과장에게 소리칠 때 들었네. 우측 경동맥 혈관 기형. 그건 내 주치의 팀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밀이야. CT를 찍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사실이지. 그런데 자네는 그걸 알고 있었어. 어떻게? 수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미 답을 알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가는 영영 신뢰를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수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저는 비서가 아닙니다. 그럼 저는 3년 전까지 이 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였습니다. 흉부외과 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수인은 주먹을 꽉 쥐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환자를 죽이고 도망친 살인자입니다. 면허도 취소되었고 병원에서 쫓겨난 죄인입니다. 수인의 고백의 병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살인자.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놀라거나 혐오스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습니다. 살인자라. 그런데 왜 살인자가 사람을 살렸지? 자네가 내 목을 찌를 때 자네 손끝에서는 살기가 아니라 간절함이 느껴졌네. 오직 살려야 한다는 그 하나뿐인 목적. 살인자는 그런 눈을 하지 않아 박 회장의 말에 수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동안 그 누구도 그녀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유일하게 그녀의 진심을 알아봐준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해보게. 3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왜 천재 의사 소리를 듣던 자네가 파견직 비서로 전락했는지. 내 눈을 보고 사실대로 말해. 박 회장의 단호한 요구에 수인은 입술을 떼었습니다. 묻어두었던, 아니 억지로 봉인했던 3년 전 그날의 지옥 같은 기억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수술실에는 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강현우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수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 박 회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추악한 의료비리의 실체가
파견직 비서의 입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나 잔혹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수인은 그 눈을 피하지 않고 3년 동안 골마 터질 듯 아팠던 상처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 응급수술이 잡혔습니다. 교통사고로 대동맥 파열이 의심되는 위급 환자였습니다. 수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도인은 강현우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오신 과장님에게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술. 집도의가? 네, 처음엔 잘못 맡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조를 서는데 손이 심하게 떨리셨습니다. 명백한 음주 상태였습니다. 수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플래시백, 회상, 3년 전 수술실, 삐삐삐 요란하게 울리는 바이탈 모니터 소리, 과장님. 손이 너무 떨리십니다. 수술 멈추셔야 합니다. 닥쳐. 건방지게 어디서 지적질이야? 내가 누구야? 흉부외과 강현우야. 강현우는 오기로 메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푸슈 대동맥이 터지며 붉은 피가 수술실 천장까지 솟구쳤습니다. 이게 왜? 강현우는 멍하니 피투성이가 된 손을 바라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야. 이수인. 내가 쳤지. 내가 내 팔을 쳐서 이렇게 된 거잖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이. 시끄러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죽인 거야. 강현우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결국 환자는 테이블 위에서 사망했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친 탓이었습니다. 화면, 다시 현재. 병실, 수술실을 나오자마자 병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수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장님과 강 과장님은 이미 말을 맞춘 상태였습니다.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실수로 대동맥을 건드렸다고요. 그래서 순순히 뒤집어 썼단 말인가? 박 회장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제가 왜 하지도 않은 짓을 인정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수인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제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요. 당시 수인의 어머니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고 있었고 심장 수술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장은 수인에게 잔인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이 선생, 선택해. 자네가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조용히 나가면 어머니 치료는 계속 받게 해주지.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자네 어머니,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못 받아주게 만들 거야. 내가 그 정도 힘은 있는 거 알지? 어머니를 볼모로 잡았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당장 어머니를 쫓아내겠다고. 그래서 저는 수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딸로서의 효심 사이에서 그녀는 가장 비참한 선택을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살인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저는 죽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오수인의 고백이 끝난 후 병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이런 야만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박 회장이 낮게 을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려는 집도의의 눈빛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수인 씨, 박 회장이 수인을 불렀습니다. 자네, 억울하지 않나? 의사 가운을 벗고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게 억울하지 않아. 수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미치도록 억울해서 매일 밤 베개를 뜯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라. 박 회장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힘, 내가 빌려주면 어쩌겠나? 네. 자네는 내 생명을 구했어. 이제 내가 자네 인생을 구할 차례야. 잃어버린 명예, 짓밟힌 자존심, 내가 전부 되찾아 주겠네. 나와 함께 그놈들을 사냥해 보겠나. 박 회장의 제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수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3년 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박 회장의 눈빛은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했던 부패한 시스템. 박 회장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닌 심판자로서 침묵을 깼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해도 손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박 회장의 낮은 을조림이 병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는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눌러 장 실장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장 실장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장 실장은 곁에 있는 수인을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해고된 줄 알았던 파견직 비서가 아직도 회장 곁에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장 실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잘 듣게.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 실장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이수인 씨에 대한 모든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지금 즉시 백상그룹 정보팀을 총동원해. 네. 정보팀이라니요. 무슨 일로? 3년 전에 대한대학병원 흉부외과 수술실에서 일어난 의료사고. 그 사건의 진상을 밑바닥부터 다시 조사해. 장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그 사건은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법. 그딴 종이 쪼가리가 진실을 말해준다고 믿나? 박 회장이 장 실장의 말을 끊으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는 누명을 썼어. 내가 장담하네. 내 목에 칼을 꽂아 나를 살려낸 그 손은 절대 사람을 죽일 손이 아니야. 박 회장은 수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당황했지만 회장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하여 감히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3년이나 지난 일이라 증거가 남아있을지. 돈으로 막은 입은 돈으로 열리지 않는 틈이 반드시 있는 법이야.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비즈니스 정글에서 살아남은 승부사였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범죄에도 반드시 균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을 떠난 사람을 찾아 돈을 받고 입을 다문 자들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제 발로 도망친 사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박 회장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예리했습니다. 수술실 간호사, 마취과 의사, 행정직원. 당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비용은 상관없어. 백상그룹의 모든 힘을 써서라도 찾아내.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장 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수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그토록 원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수인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박 회장은 수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잖나. 그리고 박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자네만 한 딸이 있었어. 만약 내 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울고 있다면 아비 된 자로서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진실을 밝혀냈을 거야. 그 말에 수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 얼굴조차 희미한 아버지의 온기가 박 회장의 투박한 손에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백상그룹정보팀의 은밀하고 신속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대학병원의 3년 전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퇴직자들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예상대로 병원 측의 기록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CCTV는 삭제되었고 수술 기록지는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장 실장이 땀에 젖은 얼굴로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누구야? 당시 수술방에 있었던 마취과 의사 최민호입니다. 장 실장이 서류를 펼치며 보고했습니다. 사건 직후 갑자기 사표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동료들 말로는 평소 강현우 과장의 비리에 대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현재 강원도 산골마을에 은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취과 의사라. 수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민호 선생. 평소 말수는 적었지만 수술방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환자를 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졌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유일한 생존자군. 아니, 유일한 목격자야. 박 회장이 눈을 빛냈습니다. 장 실장, 지금 당장 차 대기시켜. 내가 직접 가겠네? 네. 회장님, 아직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 마음을 열려면 내 진심이 필요해. 사람의 마음은 힘으로 여는 게 아니야. 박 회장은 링거 바늘을 뽑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인이 부축하려 하자 박 회장은 손을 저으며 스스로 섰습니다. 가자, 이수인. 자네의 잃어버린 3년을 찾으러 수인은 박 회장의 뒤를 따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 그곳에 진실을 밝힐 마지막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서야 나타난 작은 오두막. 그곳에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고독과 죄책감만을 벗삼아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년 전 대한대학병원 마취과 전문의였던 최민호. 그는 수술실에서 벌어진 모든 진실을 목격한 유일한 산증인이었습니다. 박 회장과 수인이 탄 차가 오두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오두막 안에서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중년 남자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요? 여긴 사유지입니다. 돌아가시오. 최민호였습니다. 날카로웠던 의사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세상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장 실장이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호 선생님. 백상그룹 비서실장 장동철입니다. 박정도 회장님은 모시고 왔습니다. 백상그룹. 박 회장님, 최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거물이 이 산골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차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내렸습니다. 그 뒤를 수인이 따랐습니다. 최민호는 수인을 보자마자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이수인 선생. 오랜만입니다. 최 선생님. 우수인이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최민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3년 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던 수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이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말 없습니다. 최민호는 도망치듯 오두막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수인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장 실장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자 박 회장이 제지했습니다. 2개. 억지로 열면 마음은 더 다치는 법이야. 박 회장은 품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직접 쓴 친필 편지였습니다. 최 선생.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네. 자네가 쥐고 있는 그 진실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어. 박 회장은 문틈 사이로 편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기다리겠네. 밤이 새더라도 박 회장은 차로 돌아가지 않고 오두막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산속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인도 그 옆을 지켰습니다. 오두막 안, 최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비겁한 침묵보다는 용기 있는 증언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의사 면허였습니까? 아니면 양심이었습니까? 박 회장의 글씨 하나하나가 최민호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수술실의 그 장면이 악몽처럼 되풀이되었습니다. 강현우의 비열한 웃음, 병원장의 협박, 그리고 수인의 절규. 나도 피해자야. 그들이 내 면허를 걸고 협박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도망쳤지만 마음속 지옥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굳게 닫혀있던 오두막 문이 열렸습니다. 퀭한 눈에 최민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기다린 박 회장과 수인을 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오두막 안은 삭막했습니다. 최민호는 낡은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걸 전해드려야 할 것 같군요. 3년 동안 제 목숨 줄이자 지옥불이었던 물건입니다. 그는 금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 실장이 물었습니다. 그날 수술 직후 병원장실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저까지 토사구팽할까 봐 몰래 녹음해 두었던 겁니다. 최민호가 USB를 수인에게 건넸습니다. 수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안에 자신의 3년을 지옥으로 만든 악마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강현우 과장이 자신이 술 마시고 수술했다는 걸 자백하는 육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이 그걸 덮으라고 지시하는 내용도요. 최민호는 무릎을 꿇고 수인에게 사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선생.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수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최민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박 회장은 USB를 받아들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최 선생.
자네의 이 용기가 썩어 빠진 놈들을 심판하는 단두대가 될 거야의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최민호의 오두막 안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3년 전 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뒤 그는 이곳에서 세상과의 연을 끊고 은둔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오직 이 순간 진실을 밝힐 날만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최민호가 낡은 금고에서 꺼낸 것은 검은색의 작은 USB였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수인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3년 전 수술 직후였습니다. 강현우 과장이 병원장실로 불려갔을 때 제가 몰래 따라가서 녹음한 것입니다. 혹시나 저까지 공범으로 몰아 토사구팽 당할까봐 살기 위해 만들었던 보험이었습니다. 장 실장은 재빨리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치지직 짧은 잡음 뒤에 낯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병원장실의 밀실 대화였습니다. 미쳤어. 술 처먹고 수술을 해. 내가 제정신이야. 병원장의 노발대발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강현우의 비굴한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딱 한 잔만 했는데 손이 떨려서 그만. 대동맥을 건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환자 죽었어. 오선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이거 알려지면 우리 병원 문 닫아야 해. 내 의사 면허는 물론이고 감옥 갈 준비나 해. 원장님,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책임질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책임질 사람. 이수인 레지던트요. 그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면 됩니다. 어차피 그 여자는 백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우리 병원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걸로 압박하면 꼼짝 못할 겁니다. 이수인이라. 실력은 좋지만 뒤탈은 없을 만한 인재군. 좋아, 그렇게 처리해. 차트는 내가 싹 다 조작해 놓을 테니까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수인과 박 회장, 장 실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악마들의 거래?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환자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추악한 모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저들은 의사가 아니었어요. 살인마들이었어요. 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USB를 움켜쥐며 낮게 을조렸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강현우, 그리고 김태수 병원장. 내 놈들의 목을 칠 단두대가 완성됐다. 박 회장은 최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최 선생, 용기 내줘서 고맙네. 자네의 증언이 없었다면 이 증거도 무용지물이었을 거야. 내가 약속하지? 자네의 안전은 덱상그룹이 책임지겠네. 그리고 박 회장은 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도 이제 그만 울게. 눈물은 나중에 승리의 순간에 흘려도 늦지 않아. 이제 사냥을 하러 가야지.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대한대학병원 VIP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 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태수 병원장과 강현우 과장을 내 병실로 호출해.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시각 강현우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장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에 그는 포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난 운이 좋아. 이번 기회에 병원장 자리까지 노려볼까?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자신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병원장 김태수 또한 들뜬 마음으로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호출은 곧 거액의 기부금이나 지원을 의미했으니까요. 두 아기는 각자의 욕망을 품고 박 회장의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그들이 마주한 것은 침대에 앉아있는 박 회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수인, 그리고 험악한 표정의 장 실장.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USB 하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몸은 좀 어떠십니까? 병원장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강현우도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희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찾으셨다고요? 박 회장은 대답 대신 USB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자네들, 이게 뭔지 아나? 그게 뭡니까? 자네들의 목숨 줄이자. 지옥행 티켓이지. 박 회장의 신호에 장 실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 안에 강현우와 병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 처먹고 수술을 해. 이수인한테 뒤집어 씌우면 됩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병원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병원장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박 회장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조작. 내 귀가 먹은 줄 아나? 그리고 박 회장이 손짓하자 병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또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의 최민호였습니다. 최 선생, 강현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영원히 침묵할 줄 알았던 공범자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아니, 강현우 씨, 최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끝났습니다.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습니다. 병실 안은 악인들의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수인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들은 의사가 아니야? 당신들은 살인마야? 수인의 서늘한 선고와 함께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한대학병원 VIP 병동의 가장 은밀한 1인실. 그곳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와 가장 비열한 악인들이 대면하는 심판의 장이었습니다. 병원장 김태수와 흉부외과 과장 강현우는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줄도 모르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몸은 좀 어떠십니까? 김태수 병원장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아부했습니다. 강현우 또한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뒤따랐습니다. 저희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찾으셨다고요?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예상과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침대에 기대앉은 박 회장 옆에는 수인이 서 있었고 문 앞은 장 실장과 건장한 경호원들이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낡은 USB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왔는가? 박 회장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병원장과 강현우는 묘한 위압감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회장님. 분위기가 좀 자네들, 이게 뭔지 아나? 박 회장이 손가락으로 USB를 가리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네들의 목숨 줄이자. 지옥행 티켓이지. 박 회장이 눈짓하자 장 실장이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요한 병실 안에 낯익은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 처먹고 수술을 해. 미쳤어. 죄송합니다. 원장님. 딱 한 잔만 했는데 이수인한테 뒤집어 씌우면 됩니다.
어차피 그 여자는 백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우리 병원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걸로 압박하면 꼼짝 못할 겁니다. 자신들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 병원장실에서 나눴던 추악한 모의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강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태수 병원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작입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병원장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박 회장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조작. 내 귀가 먹은 줄 아나? 그리고 증인이 여기 있는데도 조작이라고 할 텐가. 박 회장이 손짓하자 병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또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초췌한 몰골,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최민호였습니다. 최 선생, 강현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영원히 침묵할 줄 알았던 공범자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아니, 강현우 씨, 최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끝났습니다. 제가 다 밝혔습니다. 이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습니다. 병실 안은 악인들의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김태수 병원장은 털썩 무릎을 꿇고 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저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원장님이 시켜서 강현우도 질세라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사가운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짐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인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의사가 아니야? 당신들은 살인마야? 수인의 서늘한 선고와 함께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태수, 강현우. 당신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협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두 사람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소금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메아리쳤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병원장이야. 살려줘. 제발 살려줘. 악인들이 사라진 병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은 수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했네. 이제 다 끝났어. 수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지옥 같았던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인은 박 회장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수인의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나를 살렸으니 나도 자네를 살린 것뿐이네. 그리고 아직 하나 더 남았지? 네. 자네 어머니. 이제 수술 받으셔야지. 박 회장의 말에 수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수술이요. 내가 이미 대학병원 흉부외과 팀에 지시해뒀네. 내일 아침 자네 어머니를 VIP 병동으로 모실 거야.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할 테니 걱정하지 말게. 병원비는 내가 전액 지원하네. 수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가장 아픈 손가락인 어머니의 생명까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병원 VIP 병동. 최신식 의료 장비와 넓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1인실에 수인의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돈이 없어 낡은 요양병원 6인실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어머니였습니다. 수인은 어머니의 깡마른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최고의 교수님이 수술해 주신대요. 다 나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힘없는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수인이 고생 많았지? 엄마가 집만 돼서 미안해.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내 전부야. 엄마만 살면 돼. 수인은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잠시 후 흉부외과 주임 교수와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강현우가 쫓겨난 후 새로 부임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교수였습니다. 비수인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특별 지시로 최고 의료진을 꾸렸습니다. 어머님 심장, 반드시 다시 뛰게 해드릴 겁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배웅하며 수인은 처음으로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수인의 재심 청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백상그룹 법무팀이 총동원되어 밝혀낸 진실 앞에 조작된 거짓들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수인은 떨리는 손을 맞잡고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휠체어에 앉은 박정도 회장과 장 실장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이수인은 3년 전 의료사고와 무관함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당시 집도의 강현우와 병원장 김태수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및 위증교사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판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법정안의 모든 시선이 판사의 입에 집중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수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부당하게 취소되었던 의사면허의 즉각적인 회복을 명한다. 땅, 땅, 땅. 판결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수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흐흐.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3년 억울하게 살인자 누명을 쓰고 파견직 비서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고 장 실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법정을 나온 수인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수인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벌 회장의 목숨을 구한 비결이 뭡니까? 억울한 누명을 벗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수인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야 할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제 유일한 소명입니다. 3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소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수인의 짧지만 강렬한 인터뷰는 그날 저녁 뉴스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살인 누명 쓴 천재 의사, 진정한 히포크라테스로 귀환하. 세상은 그녀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며칠 뒤 수인의 어머니도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깨어났습니다. 엄마, 나 무죄 받았어. 다시 의사할 수 있어. 수인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장하다. 내 딸, 우리 수인이. 정말 장해, 모녀의 뜨거운 포옹. 그것은 3년간의 고통을 씻어내는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보호는 수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삶 전체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은 수인을 위해 더 큰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박 회장이 수인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 놓인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표지에는 금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산 심장혈관센터 설립계회관 회장님, 이건 수인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네.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건 결국 생명이라는 것을.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 억울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고의 병원을 만들고 싶네. 박 회장은 수인을 돌아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수인 선생. 자네가 이 센터의 창립 멤버가 되어주게. 그리고 훗날 이 병원을 이끄는 최고의 흉부외과 센터장이 되어주었으면 해. 제가요. 감히 제가 어떻게... 자네라면 할 수 있어? 자네에게는 사람을 살리려는 진짜 의사의 심장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꿈을 꿔보지 않겠나. 박 회장이 내민 손. 그것은 단순한 채용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수인의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주고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끄는 운명적인 초대였습니다. 수인은 떨리는 손으로 박 회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회장님.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우수인의 눈빛이 다시 한번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탕비실의 파견직 비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로서의 눈부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따스한 봄 햇살이 서울 도심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백산그룹 본사 옆 웅장한 위용을 드러낸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백산 심장혈관센터. 그것은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겠다는 박정도 회장의 의지와 한때 나락으로 떨어졌던 한 의사의 꿈이 만들어낸 기적의 결정체였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개원식 날에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초대 이사장이 된 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한 의사의 헌신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날의 기적이 오늘 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생명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병원의 심장이 되어줄 흉부외과 센터장을 소개합니다. 단상 뒤편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수인이었습니다. 3년 전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쫓겨나 파견직 비서로 숨죽여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 전문 병원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흉부외과 센터장 이수인이라는 명찰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한때 의사 가운을 뺏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그 하나뿐인 소명이 저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백산 심장혈관센터는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환자의 심장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맨 앞줄에는 건강을 회복한 수인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 실장 또한 벅찬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수인은 자신의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전 비서실 창문 너머로 훔쳐보던 그 풍경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축하하네, 이 원장. 오늘 연설 아주 훌륭했어.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회장님 덕분입니다. 수인은 박 회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은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내 목숨을 구하지 않았다면 나도 없고 이 병원도 없었어. 우린 서로의 생명을 구한 거야. 박 회장은 수인의 책상 위에 작은 선물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개원 선물일세. 수인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빛으로 반짝이는 최고급 청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비서일 때 내 넥타이를 자르고 꽂았던 그 만년필. 기억하나? 그 만년필 대신 이제는 이 청진기로 더 많은 생명을 살려주게. 수인은 청진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닌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제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생명을 나눈 동지이자 서로의 인생을 구원한 가족 같은 미소였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수인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탕비실의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오직 생명을 향한 빛나는 길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레이션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절망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 이수인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별표 구독, 별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